안녕하세요. 행정법률과 인허가를 잘 알려주는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직접 생산 증명 취소에 관한 어떤 사례를 같이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증, 인허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천 지역, 뭐 안산, 뭐 평택 이런 지역들, 뭐 여러 이제 전국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 등을 이제 대행을 해주고 신청도 대행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느낀 점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은 중소기업의 생명 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중소기업은요, 조달청의 조달 제품 공급을 통해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이제 뵈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저 앞만 보고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눈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좀 잘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저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중요한 전문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무를 알아야지 절세를 할 수 있고요. 직원 인사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행정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 외국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리도 잘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행정도 잘 알아야 하고, 판매한 거, 이거 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물품 대금 출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민사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런 영역들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실수가 하더라도 회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판로지원법과 같은 행정법률은요, 잘 모르고 실수를 하면은요, 생산 물건을 팔 수가 없어서 회사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판로지원법에서는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는 것이 발견이 되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이 취소가 돼서 사실상 공공 조달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마 대표님들도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판로지원법을 검색해서 제 11조만 보면 이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판로지원법상 어떠한 사실이 발생이 되면 즉시 판로지원법을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법률 전문 전담 행정사가 지정된 회사는 이러한 문제가 앞서서 말씀 문제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각 행위마다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는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았는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이 취소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이 취소가 되면요, 결국은 1차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고요.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2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직접 생산 증명이 취소가 되면요, 직접 생산 확인 증명 신청을 대행을 해준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진행해줬던, 인허가를 대행해줬던 전문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진행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인허가 관한 절차라든가 과정 실무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신청을 대행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변호사님들은 이제 다만 법원의 소송 위주로만 전문적으로 발달된 엄청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인허가 들어가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행정심판부터 한번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행정소송부터 진행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보통 행정을 잘 모르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대표님들 무조건 이런 상황을 하게 되면 내가 행정소송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게 되면 변호사는 당연히 소송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송부터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행정심판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심판만으로 이기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행정심판. 근데 사실은 행정심판으로 이기게 되면 이제 행정기관에서 소송처럼 항소 등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면 전략을 조금 세월을 가면서 진행하는 측면에서 행정심판부터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우선 행정심판으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가면 진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소송만 먼저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행정심판 뿐만이 아니라 또 행정심판을 하면서 집행정지도 이제 병행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행정심판부터 지금 진행을 하게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집행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약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을 더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소송 전에 행정기관의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끌고 나갈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잘 안 주거든요. 비공개 처리하거나 잘 안 주는데,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게 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기려고 관련된 어떤 본인들이 이제 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제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답변서에 붙여가지고 다 제출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이제 보충서면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상대방이 이러한 증거들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작성하거나 보충서면 행정심판 할 때 좀 유도하는 질문을 많이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반박을 하기 위해서 대놓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보통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거짓된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상대방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작성한 답변서에 일부 행정기관의 실수를 자인하는 주장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소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할 때 유리한 어떤 우리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쟁점은 그 행정심판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유도를 통해서 유도를 신문을 해서 상대방 어떤 잘못을 유인하는 그런 작전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답변서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또
행정소송 가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사례를 조금 살펴볼 게, 보통 이제 행정사님들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공장 등록 이런 거를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럼 대충 감이 잡힙니다. 감이 잡혀서 한 동의 건물을 좀 명확히 이제 구분을 해서 각각 공장 등록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죠. 딱 눈치를 톡된 말로 저희는 까죠. 네.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구나. 이제 압니다. 그래서 기업체 이름은 다르지만, 상호는 다르지만, 공장 등록 시 받은 어떤 각 기업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싹 보면요, 요 대표님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원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럼 의심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딱 보면, 아, 이 대표님이 이러한 어떤 거를 이용하기 위해 이런 꼼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딱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동의 건물에 비슷한 업종에 3개의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고, 각 회사의 임원들은 서로 중복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각 회사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장 등록증이라든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이라든가 각각 별개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불과하고요, 외부적으로는 별개의 회사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실질적으로는 대표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들이 다 각각 이제 대표를 맡고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대표님은 한편으로 이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가업승계 목적으로. 아버지가 오랜 경험과 인맥으로 실질적으로 대표를 하고요, 아들과 딸들은 그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각각 자기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아버지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도 하고 하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를 누리는 거죠. 아버지가 영업을 하면 한 건물에 있는 3개사, 아들, 딸 회사에 일거리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분산이라든가 추후 상속세 절감 등의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꼼수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좀 코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세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코치를 해주시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코치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달의 경우 한 회사만 낙찰이 되어도 나머지 2회사가 함께 주문을 맞춰가지고 물건을 대줄 수가 있는 그런 셈인 겁니다. 네. 그래서 단지 세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 행정기관을 잘 아는 행정 전문가들, 뭐 행정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문의를 통해서 최대한 어떤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 좀 파악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이제 많죠. 실태 조사 시 쉽게 위반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증이라든가 3개사의 생산시설 유무라든가 직원들의 사대보험 가입 명부 등 생산 인력 관련된 문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직접 생산 위반 이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전 제품에 대해서요, 직접 생산 확인 취소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고요, 1년간 신청 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의 뭐 사실상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요, 이제 행정사 등 이제 행정 전문가들에게 초기 상담 시 세무적인 측면 등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세무적인 측면 등 이런 것만 목적을 갖고 이제 하시기보다는 그에 맞게 이제 법 위반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등록이라든가 직접 생산 확인 신청을 할 때 행정사들에게 세무사님이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해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판로지원법상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행정사들은 얘기를 하면 공장 등록이라든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신청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아마 가업성의 문제 때문에 뭐 세무사님이 다 그렇게 뭐 코치를 하니까요, 대부분에서.
매출 아버님 이제 도망가 이제 회사 안 하실 거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는 회사에 여러 가지 뭐 대세무적으로 정리할 게 많으니까는 하나하나씩 빼서 아들, 딸 회사에 이제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어떤 제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람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직접 생산 관련된 증명이라든가 그 밖에 행정법률, 행정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